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에게 씌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여자친구.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A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A가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이었고 B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B와 그의 여자친구인 C가 귀신에게 씌인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가 들은 바에 따르면 가끔 정신이 산만할 때면 갑자기 귓가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정작 무슨 소리인지 귀를 기울이면 전혀 들리지 않는데 다른 일에 신경을 쏟고 있노라면 갑자기 소리가 들려와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 누가 부른 것도 아니고 TV나 다른 소음을 잘못 들은 것도 아니었지요. 게다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히 뭐라고 하는 것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기에 마치 동물의 울음소리가 우연히 사람 말소리 마냥 들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히 가끔 놀라거나 기분이 나쁜 정도라면 익숙해지거나 참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껏 잠들려고 하는 순간에도 몇 번이고 귓가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다 보니 신경쇠약에 걸릴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결국 B는 나날이 초췌해져 갔고 이게 만약 B 혼자에게만 일어난 것이었다면 단순한 정신질환으로 여기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시간이 흐르며 여자친구인 C에게도 옮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령장소를 찾아갔다던가 멋대로 어디 붙은 부적을 찢었다던가 하는 액을 탈 만한 일은 전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같이 산으로 드라이브를 다녀온 후 그런 현상이 시작됐기에 혹여나 산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B는 A와 함께 그 드라이브 코스를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법한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도 돌아오는 길에 만에 하나 A에게 불씨가 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겹쳐서 산자락에 있는 신사에서 불제를 받아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 신사의 신주에게 사정을 전했지만 딱히 그 동네에도 그런 환청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는 대답이었고 뭔가 붙어 있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문전 박대하지도 않았기에 불제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주조차도 사람에게 붙은 악령 때문에 불제를 지내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위안을 얻어서인지는 몰라도 불제를 지낸 후부터 귓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일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는 C에게도 불제를 받게 하려고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몇 번을 전화해도 C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문자에도 답장이 오지 않았지요. 결국 막막해진 마음에 C의 집에 전화했더니 C가 입원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정은 이랬지요. C는 계속 들려오는 소리에 지쳐 앞귀를 쫓겠다는 생각에 귓속에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런 짓은 귀에 자극을 줬고 외이와 중이에 심한 염증이 일어났습니다. 귀의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C는 이 고통마저 악령의 소행이라며 날뛰었다고 했고 결국 가족의 손에 이끌려 이비인 후과에 가게 되었지만 거기서도 악령의 소리를 쫓기 위해 귀에 소금을 채웠다는 말이 나오는 바람에 결국 정신과로 이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C의 가족에게 불제를 받아 악령을 쫓아내야 한다는 말을 해도 들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이의 귀와 C 사이에 연락조차 못하게 엄금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C는 약물 치료를 받아가며 병상에서 멍하니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과연 신경정신적인 문제인지 악령의 소행인지는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내게는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그저 두렵고 불안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의 남자를 탐내던 여자의 최후.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학창시절부터 주변에서 미움을 사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학창시절부터 다른 친구의 애인을 뺏는 걸 즐겼고 나와는 집이 가까워 그냥저냥 알고 지내는 정도였지만 주변에선 다들 그녀를 미워했습니다. 종종 원망받을 짓은 그만두라고 주의를 주곤 했지만 그래서 멈출 거였으면 아예 그런 짓은 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리고 어른이 된 그녀는 역시나 불륜을 저지릅니다. 두 명의 아이까지 있는 가정의 가장을
아이에게서 빼앗아 가정을 붕괴시키고 이혼까지 이르게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불륜 끝의 결혼이라 남들이 수근거렸지만 그녀는 당당히 식도 올리고 집도 삽니다. 결코 축복해 줄 수는 없었지만 곁에서 보기엔 나름 행복하게 지내는 듯 했지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아이가 태어날 무렵이었습니다. 남자가 운영하던 회사에 사고가 터져 그만 도산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고, 거기에 그 직후 남자의 전처가 친구네 집 앞 현관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고 말았죠.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아침에 조깅을 하던 주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동네에 소문이 가득 퍼지게 되었고, 온갖 악담과 조롱을 참을 수 없어 이사를 준비하던 무렵입니다. 남자는 회사가 도산함에 따라 연이어 도산해버린 협력업체 사장이 남자의 전처와 똑같이 친구네 집 앞 현관에서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그 후 지방에 살던 남자의 부모님마저 살인사건에 휘말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강도살인으로 꽤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얼마 뒤 남자마저 귀가 도중 실종되어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물장사까지 해가며 혼자 아이를 기르던 그녀였지만 몇 년 전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게 발견되었죠. 게다가 그녀마저도 부모를 빼앗긴 전처의 아들이 복수심에 지른 불에 집도 타버리고 하반신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가끔씩 이건 아이가 아니라 짐덩이야. 내다 버리고 싶다. 라던가 돈을 빌려달라며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언젠가 그녀 자신마저 살해당하고 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지난번에 동창회에 나갔을 때 동창생들이 모두 입을 모아 인과응보라며 그녀를 비웃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머리카락들이 나를 끌고 갔다. 당시에는 그저 무섭기만 했던 체험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무언가 묘하다 싶은 일입니다. 미용사가 된 지 4년째 되던 해였고 신입의 기술 지도를 위해 출근한 날입니다. 그날은 본래 휴일이 아니었지만 점장이 갑작스레 고향에 다녀온다기에 하루만 임시 휴업하게 된 날이었죠. 그 무렵에는 미용 기술을 경쟁하는 콘테스트가 코앞으로 다가왔던 터였고, 내가 근무하는 가게는 신입이건 베테랑이건 모두 강제적으로 그 콘테스트에 참가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가게에서 상여금이 나오기에 다들 자진해서 휴일에도 출근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초보 수준에서는 휴일에 연습한다고 해서 입상할 대회도 아니었고, 대개 베테랑들이 가볍게 우승을 차지하기에 시간이 지나면 연차가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남은 베테랑은 저뿐이었지요. 선배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신입들은 먼저 돌아가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휴일인데 매번 불려 나오는 신입들이 불쌍했기에 나는 서둘러 후배들을 돌려보냅니다. 때마침 전날 확인한 것을 잊었던 발주서 작성도 해야 했고, 신입들을 죄다 돌려보낸 후 부족한 것들을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음악을 틀어두던 가게는 지금은 완전히 조용했고, 조명도 나 혼자 있을 뿐이니 적당한 밝기만 유지했죠. 전기요금도 아까워서 에어컨도 꺼버리니 무거운 공기가 가게 안에 가득 차서 무겁게 퇴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천장 가까이 닿는 대형 상품 선반을 올려다보며 가게에서 파는 샴푸나 잡지 같은 것들을 체크해 나갑니다. 한동안 모자란 비품을 체크하며 메모장에 적고 있었고, 그것이 끝나고 볼펜을 멈춘 순간 쓱 하고 발밑에서 무언가가 스치는 소리가 났는데 시선을 돌리니 흩어진 머리카락 다발을 밟고 있었습니다. 누가 청소하다 깜빡했나 싶어서 다시 메모장에 시선을 돌렸지만 곧바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 서 있은 지 적어도 2, 3분은 지났을 뿐더러 그 사이 단 한 번도 발을 떼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째서 소리가 난 걸까요? 초조해져서 다시 시선을 아래로 돌렸더니 처음에는 적었던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서자 스윽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이 따라왔습니다. 2걸음, 3걸음, 뒷걸음질 쳐도 계속 따라왔고, 머리카락을 모아두는 쓰레기통에서 머리카락이 마구 넘쳐나더니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들과 합류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리 없다고
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어떻게든 도망치려 등을 돌려 출구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머리카락이 뒤덮여 바깥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새까만 출입문이었죠. 원래대로라면 바깥 모습이 보여야 할 유리창도 전부 머리카락 투성이었고 이젠 끝이구나 싶은 순간 오른쪽 발목이 머리카락에 낚아채지더니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내민 양팔 덕에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는 건 피했지만 질질 끌려가는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팠기에 차라리 머리를 부딪혀서 정신을 잃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제 죽는구나 싶던 순간 하는 소리와 함께 땅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멀리 보이는 선반에서 샴푸와 잡지가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다리는 머리카락에 잡혀서 안쪽으로 끌려가고 있었기에 그저 공황 상태일 뿐입니다. 필사적으로 눈을 감고 지진이든 귀신이든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무언가가 굴러가는 소리가 겨우 끝날 무렵 살그머니 눈을 떴고 눈앞의 광경은 내 발목을 잡아 끌던 머리카락 이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었죠. 내 주변에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출입문이나 유리창은 전부 깨져나간 채였고 화물은 죄다 쓰러져 있고 선반의 상품들은 여기저기 마구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까지 내가 서 있던 곳에는 선반이 그대로 쓰러져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주변에만 마치 나를 피하는 것처럼 유리조각 하나 없이 멀쩡합니다. 정신을 차리니 어느새 머리카락에 잡혀있던 다리도 멀쩡합니다. 나는 그 길로 도망쳐 집으로 돌아갔죠. 그게 바로 동일본대 지진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후 한동안은 주변의 참상에 생각할 틈도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머리카락은 나를 도와준 게 아닐까 싶네요. 죽을 정도로 무서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머리카락 덕분에 살아남았으니까.